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좀 기억나세요? 네, 서로 완전히 성향이 반대인 성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환장할 짝꿍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리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나 들어오면 그 다음 것도 연상 계속 연상이 되는 상상력이 풍부한, 또 그러다 보니 걱정과 의심이 많았던 추리형. 자, 이번에는 추리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제작형 성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메시지 창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추리형이 뭐 길게 뭘 썼어요. 아우, 뭐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막 엄청 길게 써요. 추리형은 굉장히 길어요. 추리형에게 모든 말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근데 그렇게 길게 성의 있게 얘기를 했건만, 자, 지금 화면에 초성으로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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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이렇게 막 초성으로 날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자, 밑에 비읍, 기역, 기역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뭘 먹겠다는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무슨 버거를 먹겠다는 걸까요? 비읍, 기역, 기역. 네, 불고기 버거. 아니, 비읍, 기역, 기역 버거 하려면 뒤에다 비읍, 기역 하나 더 붙여주면 덧나요?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불고기에 초성만 한 거예요. 자, 이런 성향이 바로 제작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 이렇게 말을 짧게 할까요? 네, 이분들은 입이나 이런 데에 재능이 없고 손에 재능이 있어요. 제작이 주는 힌트가 있죠.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말이 짧아요. 단답형이에요. 왜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기 같은 분들입니다. 손재주가 많다 보니까 물건, 뭐 공간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지, 대인 간의 관계, 감정이입이라든가 공감 이런 거는 좀 약해요. 공간 감각은 좋지만 공감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만 판단하고 결과, 답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추리형 어머니가 이제 제작형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왔을 때, 딸, 아들 학교 갔다 왔어? 네. 뭐 급식은 맛있었니?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어? 너 근데 뭐 기분 나쁜 일 있니? 아니 뭐 기분 나쁜 거 있냐? 아니야 됐어. 오늘 대화 끝. 이걸로 그냥 끝. 이렇게 짧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께, 제작형 자녀분들께 서운한 걸 좀 표현해 보려고, 예, 내가 있잖아. 좀 얘기 좀 해도 될까? 나 너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우리 서운한 걸 서로 얘기해 보고 하는 순간 제작형은 스트레스가 올라와. 뭐 길게 얘기하고 뭐 서운하고 이런 감정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형 자녀는 그냥 내비두세요. 본인이 말하려고 할 때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추리형 부모님이라면은 또 좀 완전히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있잖아. 내가 오늘 나가다 보니까 옆집에 아무개 어머니가 가시는데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야. 그래갖고 내가 됐고 결론이 뭐야? 이제 이런 걸 끝까지 못 들어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고 짧게. 그래서 제작형 자녀분에게 뭐 할 말이 있거나 뭘 좀 가르쳐야 되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두갈식이라고 하죠. 결론이 앞에 나오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1, 2, 3 그러니까 첫째 이 말하고 두 번째 이 얘기하고 세 번째 이 얘기하고 해서 뭐 이렇게 보고서 내듯이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긴 말을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감정이 없고 냉혹하냐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는 잘 생각을 못해요. 대신에 어떤 숫자나 도표 그래프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달하시는 분이 명료하게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근데 서술어가 길고 이야기가 길고 하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 두 성향을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드는 게 좀 있는데요. 이제 추리형 여성분과 제작형 남성분이 이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형 여성분이 자기야 너무 추워. 제작형 남성분 영하 7도다. 춥다. 자기야 달이 너무 동그랗다. 보름달이다. 동그랗지 그럼 달이. 이런 성향이에요. 뭐가 통하겠어요? 이 추리형과 제작형은 진짜 반대예요. 내 자녀나 혹시 내 배우자가 나랑 이렇게 다르다. 추리형, 제작형이다. 그럼 우리는 많이 달라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러니? 인정머리 없게.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못 고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대신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죠. 추리형이 제작형하고 얘기할 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결론을 먼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번호 매겨가면서 보고서 얘기하듯이. 자, 그러면 제작형 분이 추리형하고 소통할 때는 창조형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참고 또 참고. 창조형 성향하고 대화할 때 제작형도 추리형하고 할 때는 참고 또 참고 좀 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추리형 분들이 잡념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작형 분들은 잡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추리형 분들은 잡념이 많다 보니까 제작형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딴 생각을 해.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근데 이미 저기 안드로메다를 가셨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답은 하니까 제작형 분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언제 그랬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언제? 못 들었어. 빡빡 우기세요. 자, 우기지 마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작형분은 추리형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고 추리형도 제작형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분 다 집중해서 듣는데 약간 결이 다르죠? 네, 추리형분은 정말 집중.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 제작형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제작형 분들 역시 공학 계열이 잘 맞겠죠. 화면에 보시면 공학 계열, 손으로 뭐를 만들고 또 공간 감각이 좋고 수리력이 좋으니까 정말 공학에 관련된 일들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드론 학과와 드론 개발자가 있는데요. 요즘 이 드론 학과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드론 학원을 다닌대요. 그만큼 이 드론에 대한 열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간 감각도 있고 수리력도 좋고 손재주도 좋은 제작형에게는 아주 딱인 직업이겠죠? 자, 제작형을 이제 학습할 때 어떻게 가정해서 이 지도를 해야 좋을까? 자, 투두리스트 학습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할 것만 명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 매겨서 오늘 할 거, 두 번째 어떤 거 할 거, 그다음 이거 할 거 한 다음에 했으면 착착 지워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작형들이 투두리스트로 학습 계획표를 쓰면 정말 잘할 거야 라는 걸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건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완전 제작형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업무를 지시해요. 업무를 지시할 때 이렇게 서술로 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이분은 대답하면서 1, 2 이렇게 적고 그 일을 끝냈으면 쫙쫙 지워 가시더라고요. 진짜 제작형들은 저렇게 하시는구나를 또 한 번 이제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과학 분야의 제작 활동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손재주도 좋고 공간 감각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작형이 수학과 물리를 잘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자연 계열은 수학 잘해야지 가는 데죠? 아이고, 네 하시면 어떡해요. 물리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과 물리가 중요한데 제작형은 물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작형에 한해서는 수학과 물리가 같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기계를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정비나 기술직 쪽은 그렇게 수학과 물리가 월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수학과 물리 중에서 물리를 아주 약하다라고 해서 자연계열이 아닌가 봐 생각할 수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있어요. 생명과학, 환경공학, 뭐 조리학, 이런 영상 이런 쪽들은 수학은 좀 어느 정도 하는데 물리를 못하니까 자연계열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물리가 약한 공대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만 공대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만 공대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리 선택하지 않고 뭐 다른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화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공대생들, 기계공학 이렇게 완전한 공대생들은 수학과 물리를 정말 잘하시죠. 자, 그래서 내 아이가 제작형 중에서 수학, 물리가 좀 약해도 좋은 기술, 정비 이쪽인지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뭐 건축, 환경, 식품공학 이쪽인지 아니면 완전한 공대생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작형 학생들은 감성, 예술성 이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문학이 어렵습니다. 시, 소설 이런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 시인이 쓰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 처음에 추리형이 들으면 추리형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데 막 이렇게 확 와요. 근데 제작형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갔네. 역겹다고 갔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좀 안와하다 그 느낌이. 그래서 문학의 시, 소설을 좀 읽어보시는 게 나의 약한 감성들을 좀 자극해서 공감력을 좀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반대 성향을 알아볼 거예요. 실용형과 봉사형. 뭔가 느낌적으로 한쪽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많이 퍼줄 것 같은 그런 성향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전들이 있어요. 동전이어도 나는 돈이니까 좋아. 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니까 난 좋아. 자, 손 들어보세요. 돈이니까 좋아.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번쩍 드세요. 돈 좋아요? 네, 좀 이렇게 들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자, 지금 손 드신 분들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분들 부자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실용형.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분들입니다. 돈을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용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하든 또는 목회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성향입니다. 실용형. 말 그대로 실용적인 분들이에요. 이게 돈이 돼, 안 돼?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 굉장히 잘 알아요. 이 DNA, 피에 이제 능력이 있어요. 이거 돈이 된다, 안 된다. 손익계산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깍쟁이 같아. 자린고비야.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회사에 이런 분이 계시면 좀 예산 낭비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실용형 이 성향을 가진 사례가 좀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아주 속상하셔가지고 아드님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아드님인데 정말 너무 속상하시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친구는 처음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을 달란 말을 잘 안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하셨대요. 왕따인가? 왜 학교 친구가 없나? 근데 알고 봤더니 보통 친척분들이 뭐 생일이나 명절 때 좀 고가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물들을 친구들한테 판대요.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 본인이 쓰고. 그리고 왜 소풍 같은 데 가거나 뭐 어디 관람을 가면은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고 간식 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시죠. 그걸 또 친구한테 팔아. 그리고 뭐 이렇게 용돈 이런 거 안 받아간대요. 친구가 콜라 마시고 있으면 콜라냐? 나 한 입만. 그 뭐야? 도너스? 나 한 입만. 이러고 한 입만 하고 다니는데 걔 별명이라서 한 입만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엔 제가 엄마도 팔아먹을까 봐 걱정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실용적이죠. 근데 우리 실용형 직원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너무 잘 맞는 데를 갔다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회계팀, 재무팀에 계시는데 이분이 키도 커요. 키가 183 정도 되고
뭐 얼굴도 호감적으로 잘생기신 남자분인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2달 이상을 못 가신대요. 아, 진짜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멋지신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럴만 하겠어요. 아유, 나라도 정말 그럴만 하겠어. 이분이 실용형이거든요. 주성향이 실용형, 2번째 성향도 실용형, 할 때마다 실용형이 나오시는 분인데 사랑은 서로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이렇게 바래다 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절대 안 바래다 준대요. 우리 집, 그러니까 그 남자분 집, 여자친구 집 딱 중간에서 헤어진대요. 서로한테 손해가 안 되게. 내가 가도 네가 부담스러울 거고, 네가 와도 내가 부담스러울 거고. 딱 중간에서. 이게 연애 되겠어요,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말 나온 김에 자꾸 나오네, 이 실용형 사례가. 왜냐하면 주변에 좀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진로설계사 자격과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수강생분들 드시라고 다과를 한쪽에다 마련해 놓거든요. 그럼 보통 끝나고 나면 아우, 남았으면 서로 드세요,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하는데 우리 실용형 과정생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딱 보시고 에코백 있죠. 그걸 입을 쫙 벌려서 그 대에다가 딱 맞추고 이렇게 대고 팔로 싹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가 실용형이잖아요 하면서 딱 갖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 세무, 회계, 통계 이런 쪽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다루시는 일을 잘하실 수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야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공부는 거꾸로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용형한테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도 공부법도 효과적인 걸 좋아해요. 먼저 기출문제를 쫙 풉니다. 먼저 풀어봐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틀린 걸 가지고 개념서를 보면서 아, 왜 틀렸지 하면서 개념을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 읽고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걸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실용형의 학생들이 바로 수학 잘하는 문과생들이에요. 아까 자연계열 학생이 물리 잘해야 된다 그랬죠? 수학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만 잘하는 문과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첫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학 잘하는 문과생이 바로 실용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영, 경제, 이런 경상계열, 통계 회계 쪽에 잘 맞으시지요. 아주 수리력이 좋아서 공과계열 갈 정도는 아니지만 연산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셈이 빠르고 도표나 그래프 숫자에도 아주 강하신 편이에요. 소위 멘탈이 좀 강한 편이세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별로 떨지 않으시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고3 때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본인은 목표하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본인이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물리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서 그 대학교의 그 입학 커트라인을 잘 못 맞추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바로 이 학생이 수학만 잘하는 문과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용형임을 알고 나서 과감하게 재수를 결정하고 완전히 바꿔서 경영 경제 쪽으로 전공을 바꿔서 지원해서 합격한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계다 가기 전에 물리 과목은 어떤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든지 실용형하고 접목돼 있다면 경영가적인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창조형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떤 성향이든 창조형이 있으면 아이디어 능력, 예술 감각 이런 게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실용형이 어떤 성향에도 있다면 사업가로서 오케이. 우리 실용형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저 나중에 사업할래요. 괜찮아요. 실용형이라면 괜찮습니다.
자, 어떤 성향이든지 실용형이 있으면 경영가적, CEO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실용형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하여 완전 반대일 것 같은 봉사형이 있습니다. 이 봉사형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엔젤, 천사가 막 떠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 날개 보이시나요? 하는 봉사형이에요. 모든 면에서요, 참 이 봉사형 분들은 착함, 서비스 마인드, 배려 이런 거를 아주 타고나셨어요. 그런데 봉사형 분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낮고 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께 늘 이런 말 듣거든요. 아유, 그렇게 착해 빠져서 이 험한 사생 어떻게 살아가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형 분들은 아유, 그래, 착한 건 아무 소용없지, 나는 무능한가 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봉사형도요, 재능이 있어요. 무슨 재능? 착함. 착한 것도 재능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아우, 뭐 착한 것도 재능이에요? 네, 재능 맞아요. 착한 것도 재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형 친구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너는 착해 빠져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해서 그렇게 착해갖고 무슨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착하다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착하다가 아니라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도와줘서 너무 도움이 됐어. 너무 고마워. 도움이 됐어. 고마워.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런 어떤 편견이 있어요. 착한 게 뭐 재능도 아니고 그거 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걸로 칭찬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주셔야 돼요. 이런 걸 해서 너무 고마워, 너무 도움이 됐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또 고등학교 남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보통 앉을 때, 상담실에 앉을 때 다른 학생들은 그냥 털썩 앉아요. 부모님이 앉는지 안 앉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앉아요. 근데 이 학생은 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좀 웨이터분이 의자 싹 빼주시고 앉으려고 그러면 싹 집어넣어 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TV 드라마에도 봐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의자를 싹 빼고 의자를 싹 넣어주는 거예요. 이 우리 집안의 남자들한테서 본 적이 없어, 이런 거를. 근데 어머, 너무 완전 감동 아닌가요? 그래서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아드님을 보시면서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또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지는데 저도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봉사형 공부 열심히 해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내가 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난 잘하는 게 없어. 일단 이런 자존감이 좀 낮아서도 그렇고요. 경쟁심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자원봉사 VIP예요.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걸 타고났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고 이러는 건 좀 힘들어합니다. 한 사례로 한 여학생이 이제 중3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된 여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센터장님,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봉사형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르지 그럼. 성적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성적이 올라가면 저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2등급 올라가면 1등급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어떡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듣는 제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봉사형은 경쟁을 버거워해요. 서로 같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친구가 더 잘 되는 게 좋고, 내가 좀 안 되더라도 내 친구가 잘 되면 좋고, 이런 정말 천사 같은 성향입니다. 자, 착하면 밥 먹고 살겠어? 삽니다. 착해서 밥 먹고 살아요. 여기 보시면 봉사형에 적합한 직업과 전공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네, 서비스 직렬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상하다라는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았어요. 교육학, 특수교육학. 교육형 아닌가? 여기 교육학이 있지? 왜냐하면 일반 교육학과 달리 특수교육학은 다른 친구들보다 몸이 불편하거나 좀 늦게 배우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형과 교육형을 같이 갖고 있다? 너무 좋죠. 특수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마음,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있어야 돼요. 몸이 불편하거나 좀 느린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학하고 좀 다르다. 교육형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봉사형과 교육형 또는 교육형과 봉사형을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너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봉사형의 아이들을 학습을 지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칭찬이에요. 칭찬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칭찬한다고요? 착하다라고 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죠. 네.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도움이 됐어. 고마워.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돼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네가 그랬지?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형 친구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학교 생활 잘하니까 성적도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만큼에까지만 해요. 경쟁을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강한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적당한 자기가 생각한 그 수준만큼만 하지 그 이상을 잘 하지도 않고 또 하려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 그냥 무난하게 다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성향입니다. 대신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 낮은 교과목의 문제집을 여러 권을 푸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한 권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푸는 게 좋습니다. 3번 이상, 한 문제집을 3번 이상 푸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복습 중심으로.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답 안 나올 때까지 내가 이 이론을, 이 개념을 완벽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권을 정하셔서 어렵지 않은 걸로. 우리 학생이 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녀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3번 이상 반복하는 복습 중심의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반대되는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창조형, 규범형, 운동형, 교육형, 추리형, 제작형, 실용형, 봉사형. 느낌이 처음하고 다르시죠? 완전히 이제 맞아. 이게 좀 느껴지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성향도 아니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성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이런 성향도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성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합형, 분석형, 관찰형, 원리형, 소통형, 진취형, 생명형. 이름도 범상치가 않아요. 네, 이런 성향은 어떤 성향들일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